네, 이번 시간에는 비축부터 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축. 비축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거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비축, 업체 비축, 누가 비축을 하게 하는지, 또 그 비축 물자를 해제 사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지, 차이점이 있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정부 비축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핵심 키워드 볼까요?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 물자를 해제한 후에 총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비축 물자는 해제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죠? 여기에서 정부 비축 물자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총리 승인 받아야죠.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해제한 후에 사후 승인 받는다? 긴급한 경우에 사후 승인 받는 거는 어떤 경우냐? 사용한 후죠. 해제한 후는 없습니다. 해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총리 승인을 받아야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경우에만 있다라는 거. 해제한 후에 승인은 없습니다. 긴급하게 써야 할 때 사후 승인 받는 거지. 해제를 긴급하게 하는 경우는 없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해서 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정부 비축 물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려면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가 돼야죠.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 물자가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 좋은 대체품이 개발되거나 기술이 개발되는 사유로 인해서 비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비축 해제하는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비축 해제 사유는 세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비축 해제 사유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다음은 비축 물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비상사태가 생겼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만 비축 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업체가 비축한 물자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사용하려면 총리 승인 받아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승인은 받아야죠.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는 맞네요. 그런데 업체 비축물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국무총리가 승인해 준 거는 정부 비축물자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 받고 써야지 승인 안 받고 쓰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지금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재난사태는 무슨 법에 근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사태죠.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사태가 아닙니다. 틀렸죠. 자, 세 번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훈련을 할 때 비축물자를 쓴다? 안 되죠.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닌 이상은 절대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문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선포한 재난사태 때 비축물자를 사용한다. 자, 재난사태는 맞는데 그 재난사태를 시도지사가 선포했다. 여러분들 애매하죠?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법에서 그, 개정되면서 재난사태를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선포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도 선포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예,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법이 36조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재난사태 때 비축물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4번 요 문제는 제가 기출됐던 문제에서 살짝 시도지사가 선포한 이 문구를 넣어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업체 비축 물자,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비축 물자 누구의 승인으로 비축을 하게 되고 해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냐 중요하죠. 문제를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그렇죠. 업체 비축 물자를 비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비축하게 되어 있죠. 자, 이들한테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 승인받아서 6개월분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비축 명령을 하죠. 비축 명령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국무총리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승인받아서 어느 분량 정도로 비축하라고 합니까? 3개월분이죠. 3개월분. 6개월분이 아니라.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비축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비축 명령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축 명령을 받죠. 누구의 승인을 받은 총리의 승인을 받은 뭐 비축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업체의 장이 비축 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총리 승인 받아야 한다. 업체 비축 물자를 사용하니까 누구의 승인 받아야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 비축 명령을 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틀렸네요. 자, 다음 내용은 그죠? 업체 비축과 정부 비축에 관련돼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이 보고에서는 업체 비축 관련 사항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보고하냐. 그 다음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 다 통틀어서 총괄해 갖고 마찬가지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이건 뭡니까? 업체 비축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비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총리한테 보고한다. 자, 물자의 소유자가 총리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하면 안 되죠. 물자의 소유자는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죠.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해야죠. 1월 31일까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업체의 장은 비축한 물자의 수량에 대해서 수량도 보고사항에 있죠. 보시면 여기 수량도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말일까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 보고한다. 보고하는 사람은 맞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보고하냐가 틀렸네요. 1월 31일까지죠.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물자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31일까지 총리한테 보고한다? 아니죠. 총리한테 보고하는 건 언제? 2월 말일까지죠.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업체 비축 물자 관련된 사항도 보고받았죠. 1월 31일까지 받아갔고 그 사항과 그다음 자기가 관리하는 정부 비축 물자에 관한 사항까지 취합 다 해갖고 예, 총괄해갖고 최종적으로 총리한테 2월 말일까지 보고하는 절차가 되죠. 자, 다음은 비축물자 관련돼서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확인 점검에서는 누가 확인 점검을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총리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확인 점검하게 돼 있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예, 비축 관리 실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할 수 있지만 비축 확인 점검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원관리주관기관장도 할 수 있죠. 총리도 할 수 있고. 결과, 확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확인해갖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다? 예, 과태료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죠. 네,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비축 대상 물자. 비축을 할 수 있는 물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 12가지 1호부터 해서 12호까지 있는 이 물자들 전부 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하고 이 물자들은 총리 승인받아서 정한다라는 거. 예, 이 사항도 같이 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비축 대상 물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 총리 승인받아서 정한다. 그렇죠?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 총리 승인받아서 정한다라는 거. 거기에는 국채 제조에 필요한 자재도 비축 대상 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채 제조에 필요한 자재, 여기 있죠? 예, 포함되죠. 비축 대상 물자에.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12가지 비축 대상 물자를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비축 대상 물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 승인받아서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다 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 하게 돼 있죠. 자, 홍보용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 총리 승인받아 정한 것은 비축 대상 물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홍보용 물자가 비축 해당 물자에 해당되냐? 홍보용 물자 8호에 있죠? 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12가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글자를 진하게 해놨죠. 앞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축 물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비축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부 비축물자, 업체 비축물자는 다 이 세 사람이 갖고 있죠. 예. 물자의 소유자와 업체장은 뭐 업체 비축물자를 갖고 있는 거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물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비축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뭐 안 좋게 됐을 때는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은 비축물자 관리하는 권한이 없죠. 이 세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틀렸죠. 자, 다음 문제는 인력 참여 물자 사용입니다. 자,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은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냐?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 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사태가 선포됐을 때 중증관리 대상 인력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인력 참여 요청 언제 할 수 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입니다. 재난 사태 선포됐을 때 아니죠. 그러면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는 맞습니까? 중증관리 대상 인력한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의한다고 됐는데 중점관리 대상 인력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점관리 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 참여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다 그러면. 음.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이런 걸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 인력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 참여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 사용 협력 요청 대상은 누굽니까? 중점관리 대상 인력과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죠. 물자의 소유자. 여기에 지정된 자가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죠. 물자의 소유자.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죠. 이 두 사람 할 때 할 수 있지 업체의 장한테 참여나 사용 협력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 자, 인력 참여 물자 사용 요청은 통합 방위 사태 선포 당시에 뭔가 협력의 동의를 받은 인력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언제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겁니까? 조문에는. 중점 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 할 때, 지정 당시에 동의를 받죠. 예, 인력이든 물자든 전부 다 중점 관리 대상 인력 물자로 지정될 때 그 순간에 동의를 받게 돼 있지 통합 방위 사태가 선포돼서 요청할 때 동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틀렸죠. 자, 다음은 그 참여 또 사용할 때 뭘로 요청을 하는지 또 동의를 받는지 그다음 뭐 중지하는 거와 연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는 절대 못 합니다. 무조건 문서입니다. 무조건. 뭐 긴급하든 뭐 긴급하지 않든 무조건 문서로 해야 한다는 거. 이 파트에서 구두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해야 하냐? 요청은 문서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긴급해도 무조건 문서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뭐 긴급할 때 어떻게 하라는 단서 조항도 없죠. 자, 세 번째 문제.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된 경우에 뭐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일주일 넘지 않게, 그러니까 7일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틀렸죠? 자, 네 번째.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 아직 제가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은 좀 앞부분에 있었는데, 그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권한 위임 사항에 보면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 권한 위임해 줄 수 있죠.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한테. 그러니까 도지사 가능하죠. 자, 도지사가 물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주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하는 거는 뭐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뭐 일주일을 제한한다, 2주일을 제한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뭐 이 조문만 봤을 때는 그냥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초과를 못하는 건 뭡니까? 연장하는 경우죠. 연장. 예.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방위 사태 관련해서 통합방위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뭐 은근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 사태 갑을 병종 세 가지가 있죠. 그 사태별로 누가 누구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대통령이 선포하는 경우와 시도지사가 선포하는 경우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뭐 해제는
딱히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뭐 해제되는 절차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둘 이상 시도의 을종 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한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그 절차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우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예, 국방부 장관은 좀 위기 상황이 많이 이렇게 고조된 상황, 그러니까 갑종 사태나 또는 두 개 이상 시도에 을종 사태가 생겼을 때 건의를 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일 약한 사태죠. 병종 사태.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 때 행정안전부 장관도 건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 이상 시도의 을종 사태니까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